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고구려가 그 천하의 중심,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어, 중국의 공격을 계속 막아내는 모습을 봤죠. 고전에 이제 십자외교, 돌궐, 고구려, 백제회, 그다음에 요걸 상대하는 수, 당과 신라 그 라인업을 봤고 어쨌든 뭐 영혼의 싸움은 수나라 대 고구려 혹은 그 뒤에 당나라 대 고구려죠. 그래서 수나라 때 이제 여러 번 막다가 살수대처, 을지문덕. 그다음에 당나라 넘어와서는 초반에는 조금 안 싸우는 모습 보이다가 당나라의 당태종, 고구려의 연개소문 올라오면서 박터지게 싸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안시성 싸움 이렇게 둘 다 막아내는 모습 봤었죠. 이제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삼국시대 이제 끝자락입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요거는 다 아시죠? 그리고 요거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신라 진흥왕의 한강유역 차지 프로젝트의 종착역 완성 뭐예요? 당항성. 그죠? 꼭 기억해 주세요. 물론 한강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죠. 뭐 농사도 잘 되고 뭐 한반도의 중심이고 많이 있지만 결국 진흥왕이 그렇게 배신까지 해가면서 한강을 끝까지 먹으려고 했던 건 한강의 다른 장점도 물론 많이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역시 중국과 교통하기 위함이다라는 거 꼭 그래서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나서 그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당항성이라는 무역기관을 설치했던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렇고 어쨌든 이게 이 한강유역을 먹고 당항성을 설치하고 요 과정이 신라한테는 어마어마한 성과겠지만 사실 고구려나 백제가 볼 때는 꼴 사나운 모습이죠. 그래서 그 뒤로 사실 지금 뭐 요런 상황인 거잖아요. 요런 상황인데 신라가 특히나 백제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신라를 극혐합니다. 극혐.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백제는 신라랑 같이 한강을 먹으려고 했다가 배신당한 입장이죠. 그래서 그 배신을 복수하기 위해서 당시의 왕이었던 성왕이 관산성 전투, 신라의 관산성을 침략했다가 오히려 거기서 죽임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제 입장에서는 뭐 신라가 뭐 철천지원수죠. 그래서 완전히 뭐 이제 백제는 그때 그 성왕이 죽은 뒤로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계속 가요 신라를. 그다음에 고구려도 백제만큼은 아니지만 신라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는 우리가 이미 봤던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의자왕 있죠. 요 의자왕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백제 마지막 왕이에요. 근데 백제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조차도 이렇게 대하성 전투라 그래서 이 대하성이 신라의 성이거든요. 지금 경남 합천인데 여기를 공격해서 심지어 이 대하성 전투 백제가 이겨요. 대하성을 이렇게 딱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의자왕 때까지도 이렇게 신라를 침략했다는 건 백제가 정말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했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신라가 이렇게 한반도 안에서 외교적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합니다. 정말 아무데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은 고구려에도 한번 도움을 요청해봐요. 근데 이때 고구려로 도움을 요청하러 갔던 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그런 이름이에요. 진골귀족과 왕족 출신의 김춘추입니다. 김춘추. 들어보셨을걸? 그쵸. 근데 김춘추가 고구려로 가요.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백제가 우리를 너무 너무 많이 때린다.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치 그때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전에 뇌물마립간 때 도와달라고 했던. 근데 그때는 이제 고구려가 도와주죠. 근데 이때는 고구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와주겠다. 그런데 한강을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별주부전이에요. 그 왜 토끼가 그 바닷속에 용왕한테 끌려가갖고 이제 용왕이 간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간 놓고 왔다 가지러 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도망가는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 고구려가 도와줄 테니까 한강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 한강이 간인 거죠. 그래서 김춘추가 이건 나 혼자 결정 못한다. 상부에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일단 풀어달라. 그럼 올라가서 한번 얘기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겨우 빠져나오죠. 어쨌든 거절당한 거죠. 거절당한 거고 김춘추를 다시 당에 보냅니다. 당에 보내는데 요때도 사실상 거절당해요. 근데 되게 되게 불쾌한 내용으로 거절을 당해. 이때가 이제 선덕여왕 때였는데 당나라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니네 왕이 여자니까 그런 꼴을 당하는 거다. 우리 당나라에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걔를 왕을 삼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같으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지금 같으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아무튼 간에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불쾌한 자존심 상하는 상태로 돌아오는데 기분 나빴겠죠, 당연히. 이게 무슨 소린가. 기분이 더러웠겠지만 그래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답은 역시 당나라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김춘추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당을 반드시 설득을 해내야 되는데
당을 어떤 당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설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설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무언가를 같이 진행해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설득 아니겠습니까? 설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이 설득의 대상이 이 일을 같이 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같이 하려고 하는 걸 어떤 전략으로 성공시킬 것인가. 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설득에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당나라가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당나라가 가장 원하는 건 역시 어딜 박살내는 거예요? 고구려를 박살내는 거지. 무릎을 꿇리든 아예 나라를 망하게 하든. 그게 당나라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김춘추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대동강 이북을 주겠다. 우리가 하려는 이 프로젝트가 잘 돼서 고구려가 박살이 나면 그러면 대동강 이북을 주겠다. 이 대동강이 어디에 흐르는 강이야? 고구려 수도인 평양에 흐르는 강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고구려를 거의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당나라 입장에서는 요 제안이 만약에 요 전략만 가능성 있는 전략이면 얻을 것은 당나라 입장에서는 대동강 이북이면 짱이죠. 그래서 무슨 방법으로 뭘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데 신라가 하는 즉 김춘추가 하는 얘기가 꽤 설득력이 있어 보였는지 당나라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당 동맹이 결성되고 이 나당 동맹을 바탕으로 나당 연합군이 구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럼 그 얘기는 이제 당나라가 얻을 것은 알았어. 둘이 같이 할 건 당나라 이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고 같이 할 건 결국 고구려를 부시는 거죠. 여기서 당나라가 얻을 것은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인 거고. 그럼 전략은 뭐냐 이거죠. 전략은. 그래서 이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서 김춘추가 당나라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김춘추가 뭐라고 하냐면 옛날 얘기를 꺼내요. 야, 잘 생각해봐. 너네 옛날에 수나라일 때도 고구려한테 한번 공격 들어갔다가 발리지 않았어? 그럼 얼마 전에 어? 당태종 그분이 황제하실 때 안시성 들어갔다가 박살나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쭉 듣고 있으니까 당나라가 뭐 다 맞는 말이긴 한데 기분이 안 좋죠. 옛날에 안 좋았던 얘기를 꺼내니까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그딴 얘기를 왜 꺼내? 이런 식으로 반응이 안 좋겠죠. 근데 여기서 김춘추가 묘한 얘기를 꺼냅니다. 야, 그 들었어? 백제가 백제가 상태가 안 좋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못 알아듣겠지.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백제 상태 안 좋은데 어떡하라고. 뭔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김춘추가 잘 생각해 보라 그래요. 야, 내가 뭔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 잘 생각해 봐. 그러니까 당나라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사실 당나라는요. 아마 느낌 오시겠지만 당나라의 관심은 그동안은 고구려에 꽂혀 있었죠. 고구려만 반항을 하니까. 고구려에 꽂혀 있었는데 사실 당나라는 그동안 한반도 남부의 어떤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이걸 김춘추가 깨닫게 해준 거지. 근데 김춘추가 진짜 머리가 좋은 건 사실 김춘추는 신라 사람이잖아요. 김춘추는 마음속으로 신라를 가장 심하게 공격하는 게 백제이기 때문에 백제를 빨리 치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백제를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그 진심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마치 당나라가 그렇게 해야 당나라한테 더 유리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또 그게 틀리지 않고 잘 보시면 자 이제 김춘추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당나라는 그동안 고구려를 먼저 공격했었지만 잘 안 됐고 지금 백제는 상태가 안 좋고 그럼 어쩌란 얘기예요? 선백제로 가란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당나라가 괜찮네 받아들이는 거죠. 지도를 통해 보시면 딱 봐도 딱 봐도 어때요? 그냥 지도를 통해 보시면 고구려 등치 봐 백제랑 그죠? 고구려 고구려는 심지어 한강유역을 잃었어도 이만하죠. 그죠? 근데 백제는 요게 다잖아. 그럼 누가 봐도 고구려보단 백제가 쉬워 보이죠? 그러면 심지어 이제 당나라가 해군 보내면 양면 공격이잖아요. 그죠? 그럼 백제는 금방 무너지겠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백제를 무너뜨리고 여기를 다 차지하면 그러면 고구려를 상대로 양면 공격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 백제가 나라 이름은 백제인데 지금의 뭐예요? 호남 땅이잖아요. 전라남북도. 여기 뭐예요? 다 곡창지대지. 강 흐르고 평야에 막 장수왕이 욕심냈었던 그 땅이라고요. 여기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곡식 창고 아닙니까? 한국인들 다 저기서 나는 쌀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백제를 먼저 죽이는 건 쉬운데 백제를 먼저 죽이면 고구려를 양면 공격할 수 있고 심지어 사실 그동안 수나라나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애를 먹고 좀 힘들어했던 게 보급선이라고 보급선 유지. 근데
백제를 먼저 무너뜨리면 보급을 신라가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겨울까지도. 겨울 되면 여기는 산맥이고 막 날은 춥고 이래서 당나라 보급 유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나라는 겨울 작전이 원래 안 되는 거야. 고구려 공격할 때는. 근데 백제를 먼저 먹으면 겨울에도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죠. 한반도 남부를 장악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거예요. 당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양면 공격할 수 있고 보급 지원을 확보할 수 있고. 괜찮죠? 그러니까 당나라가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성립이 된 거잖아요. 당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것. 대동강 이북. 그죠? 보시면 여기가 대동강이죠. 그러면 이걸 당나라가 가져간다는 거야. 나쁘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전략. 양면 공격에 보급 유지. 됐잖아요. 그래서 당나라가 이걸 받아들이고 나당연합군이 구성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갈 곳은 이젠 바뀌는 거지. 백제가 되겠죠. 백제는 원래도 좀 특히나 백제는 의자왕이 말년으로 갈수록 이상해져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하죠. 막 삼천궁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낙화암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뭐 궁녀가 3,000명이었고 뭐 백제가 멸망할 때 그 의자왕의 궁녀들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암석으로 떨어져 죽었다. 근데 이게 뭐 흩날리는 꽃 같다. 막 이래서 낙화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 대학교 때 낙화암을 가봤는데요. 낙화 봐봐. 이 궁녀들이 떨어질 때 그 한복이 떨어지는 게 꽃잎 같다 그래서 낙화암인데 떨어질 낙에 꽃 화자에서 근데 낙화암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삼천궁녀가 여기서 떨어지면은 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두당탕탕탕탕퉁통 타당탕탕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낙화암이 아니고 이제 굴러 떨어지는 거지. 뭐 아무튼 이건 개소리고. 아무튼 의자왕이 말년에 조금 상태가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백제는 이 나당연합군의 공격이 감당이 당연히 안 되죠. 김춘추의 예상대로. 그래서 마지막 전투가 이거예요. 이 유명한 전투죠. 황산벌 전투. 대한민국 남자들의 마음의 고향 충남 논산. 여러분들의 미래죠. 그러니까 군대의 과거와 미래가 있는 곳이에요. 과거에는 이렇게 신라 장군 김유신과 백제의 마지막 장군 계백이 영혼의 결투를 벌였던 곳이고 이제 현재에 이르러서는 여러분들이 청춘의 영혼의 청춘을 보내겠죠. 충성 입양 누구누구 하면서 파이팅 하시고 뭐 여러분들 사정이고 저는 갔다 왔으니까 관심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 계백이 남은 병력 다 끌어모은 게 5천 명이었다고 하죠. 5천 명이었다고 하고 김유신 병력은 잘 기억이 안 나. 한 5만에서 10만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럼 이게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계백은 사실은 질 걸 알고 이 전투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백은 이기려고 전투하는 게 아니라 백제 신하로서 마지막 충성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사되잖아요. 죽기를 각오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계백이 이게 질 게 뻔한 전투고 자기는 백제의 신하니까 죽음을 각오했지만 자기 가족도 그러니까 얘 계백 생각에는 가족을 살려두면 패배할 게 뻔하니까 이 신라군에게 모욕을 당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먼저 죽이고 이 전투에 임했다고 하죠.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화랑 기억나시죠? 그 진흥왕 때 화랑. 화랑 관창이라는 애가 여기에 참전을 해요. 아직 화랑이면은 김유신은 화랑 출신인 거고 아직 화랑이면 청소년이죠. 얘 16살, 16살. 지금 중3 나이가 16 아닙니까? 여러분들이랑 동갑이네. 그죠? 얘가 16살 꼬마애가 꼬마? 하여튼 얘가 이제 이 전쟁에 참전을 해서 자기의 용맹을 보여주겠답시고 객기지 객기. 막 이제 백제 진영으로 막 공격을 들어가요. 재민이가 뭘 하겠어요. 두드려 맞고 다행히 이 백제 군대에서 얘가 너무 어리니까 얘를 뭘 죽이냐 그래서 도로 돌려보내요. 근데 이 관창 재민이가 다시 돌격을 갑니다. 나의 용맹은 그런 게 아니다 이러면서 막 돌격을 가요. 이때는 백제군이 죽였다고 하죠. 그래서 관창의 머리를 이렇게 어, 말에 매달아서 돌려보냈다고 하죠. 말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저는 그림이 도저히 안 되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 돌아온 관창에 매달려 있는 목을 보고 신라군이 화가 나서 여기서 이제 분기탱천해서 백제를 공격해서 쓸어버렸다. 뭐 그런 얘기인데 뭐 아무튼간에 뭐 이것저것 다 그냥 흘러가는 얘기들이고 아무튼 계백은 남은 군사력으로 봤을 때 김유신을 상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긴 했어요. 그래서 황산벌에서의 전투를 마지막으로 백제는 나당연합군에게 항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나당연합군이 백제의 이 도시 수도 어디 사비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무열왕이 여기까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이 여기서 항복을 하고 백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그 다음 나올 내용이 뭔지 예상이 가시겠죠. 고구려죠. 이 빨간 동그라미 있죠? 여기가 당시의 황산벌이고 지금의 여러분들이 미래
그죠? 충남 논산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비성이죠.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이제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는데 고구려는 뭐 앞에서 배우셨겠지만 수나라 당나라랑 너무 전쟁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다 막아내긴 했지만 국력이 너무 소진된 상태죠. 그래서 너무 국력이 이미 약한 상태예요. 근데 그래도 연개소문 있을 때까지는 잘 싸워요. 연도를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연개소문이 죽는 게 665년이거든요. 그리고 딱 3년 뒤에 668년에 고구려가 박살이 나요. 멸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그 뒤는 막 연개소문 아들들 막 배신 때리고 당나라한테 항복하고 뭐 엉망진창이에요. 막 자기들끼리 막 내분 터지고 막.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연개소문 자식들이 뭐가 문제가 있었겠지. 근데 뭐 그런 거보다도 연개소문이 워낙 강력한 집권자고 리더였다 보니까 연개소문의 죽음이 고구려 전체의 지휘체계 붕괴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개소문이 짊어지고 있었던 왕관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혼란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3년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고구려가 멸망했다는 건 나당연합군이 어디를 함락했다는 거예요? 수도겠죠. 어디? 국내성 이러면 안 되죠. 평양성이죠. 그래서 연개소문 죽은 뒤로 한 3년 정도 견뎌봤다가 결국 평양성이 무너지는데 이땐 또 왕이 바뀝니다. 문무왕이에요. 문무왕.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이렇게 보면 삼국시대인데 나라 두 개가 백제 고구려가 무너졌으니까 통일이 완성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계속 지금 신라가가 아니고 나당연합군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신라의 전반적인 통일 과정을 계속 당나라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라가 치워내야 되는 마지막은 당나라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미 무너진 고구려 백제는 부흥 운동을 조금씩 합니다. 조금씩이 아니고 되게 열심히 해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요거는 뭐 외우란 말은 못 하겠어요. 그냥 학습지에 적어 두시고 오골송에서 고현무가 한성에서 여기서 말하는 한성은 서울이 아니에요. 여기 재령이라 그래서 황해도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금마저는 지금 전라도 익산이에요. 조금 특이하죠. 음, 이렇게 고구려를 다시 한번 세워보려는 부흥 운동을 하고 백제는 이제 임존성에서 흑지상지, 주류성에서 복신, 도침, 왕자 풍. 그러니까 이제 부여풍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다음에 백제의 영혼의 단짝 일본이 또 지원을 옵니다. 백강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이렇게 부흥 운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건 자 보세요. 고구려 백제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신라와 당이 남았죠. 근데 당나라가 자꾸 이따 보겠지만 한반도의 욕심을 너무 노골적으로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라는 당나라를 이제 쫓아내야 되는 입장인 거야. 이게 딱 그 상황이죠. 여기 정치 격언에 보면 정치 속담에 보면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신라와 당은 김춘추에 의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동맹이었죠. 근데 이제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는 작업이 끝나고 나니까 그걸 누군가가 독차지하기 위해서 신라와 당이 이제 어제 동지였다가 오늘의 적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렇게 신라와 당이 맞짱을 떠야 되는 상황인데 요 고구려 백제의 부흥운동 세력들, 고구려 백제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둘 중에 누굴 도울까? 신라를 돕습니다. 왜냐면 최소한 이 한반도에 같이 살고 있는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배를 당할 거라면 뭐 부흥운동이 잘 되면 좋겠지만 어차피 지배를 당할 거라면 당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말이라도 통하는 신라의 지배를 받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나라는 이 기회에 한반도를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백제 지역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신라 경주 지역에 계림도독부를 설치하고 도독부의 한 급 위가 도호부예요. 그래서 고구려 지역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해서 이 안동도호부가 백제 웅진도독부와 신라의 계림도독부를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반도를 완전히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평양의 안동도호부가 이 웅진 지금의 공주죠. 여기 웅진도독부와 금성이면 여기 경주지 경주. 여기에 계림도독부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한반도를 다 차지하려고 했었다. 그러면 신라는 여기에 대응을 해야겠죠. 그게 이제 나당 전쟁인데 이 나당 전쟁 과정에서 고구려 백제의 부흥운동 세력이 신라를 도왔다는 거죠. 그걸 잘, 그러니까 그 협조 관계를 잘 알 수가 있는 게 보시면 아까도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안승 있죠. 얘가 고구려 왕족이에요. 원래 고안승이야. 근데 고구려 부흥운동이면 북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 있죠. 여기 왜 여기 있게 되냐면
신라가 안승한테 여기 있어라. 그럼 우리가 지켜주고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협조 관계인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고구려 백제의 부흥운동 세력은 나당 전쟁 과정에서의 신라를 돕는다는 거. 그런 모습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구려 부흥운동이나 백제 유민들이 신라를 지원해 주면서 신라는 육지에서는 매소성, 바다에서는 기월포 이렇게 한 번씩 크게 이기면서 당나라를 몰아내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약속했던 대동강 이북 땅은 그냥 당을 줘요. 당을 주고 대동강 이남의 땅을 확보하게 되고 이렇게 삼국 통일이 완성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삼국 통일 프로젝트는 크게 네 단계인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나당 동맹의 형성이죠. 나당 동맹 및 이 연합군의 형성이죠. 요 나당 동맹 결성을 누가 했던 거예요? 요걸 진골귀족의 김춘추가 했던 거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이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는 거죠. 선백제. 요걸 김춘추가 왕이 돼서 무열왕 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이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무열왕의 아들인 이 문무왕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나당 전쟁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주요한 전투는 기억해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백제를 멸망시킬 때 마지막 전투는 김유신, 신라의 김유신과 백제 개백의 황산벌 전투였고요. 나당 전쟁은 두 개였죠. 육지에서 매소성, 바다에서 기벌포 전투.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매소성이고요. 여기가 기벌포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지도는 그렇게 완성된 통일신라의 모습이죠. 통일신라,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했다는 거에 의의가 뭐가 있겠어요? 뭐 조금 이제 고구려를 잃었다는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초의 민족 통일이에요. 최초의 민족 통일이고 어, 그다음에 통일 과정을 당나라와 함께했다는 당나라에 좀 의존했다라는 한계점은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당나라를 자기 힘으로 쫓아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주성도 있다는 거. 왜? 당을 격퇴했으니까. 이해되시겠죠?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한계점은 뭐가 있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당에 의존하고 있죠. 당과 함께하는 당에 의존하는 통일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겠어? 이랬기 때문에 고구려 영토를 거의 대부분 잃어버렸죠. 그래서 대동강, 이북 땅을 잃었다. 또 상실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대동강 이북이면 그 위에 만주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땅이죠. 그래서 이런 한계점은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